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요 수은주가 영상으로 웃돌아서 그런지 정말 나른한 그런 오후 시간인데요. 한동안은 계속해서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네, 패션도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오늘은 패션 정보로 함께합니다. 새로움, 그리고 순수, 젊음,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색이 바로 청색인데요. 2015년 을미년은 청양의 해로 이 청은 예로부터 복을 기원하는 색으로 귀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운을 가진 청색과 온순하고 또 배려심 많은 양이 이미지가 만나서 정말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그런 2015년인데요. 블루 컬러 스타일링으로 센스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블루 컬러입니다. 네, 올 블루가 부담스럽다면 이 톤과 패턴 그리고 포인트를 다르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이비 컬러의 수트는 단정하고 깔끔해서 보통 사회 초년생들의 남성들이 주로 많이 선택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신뢰감과 차분한 인상을 주는 컬러감 덕분에 많은 이들이 찾고 있지만 그만큼 뻔한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남들도 다 하는 스타일링이 지겹다면 올 블루 룩으로 스타일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 블루가 부담스럽다면 스트라이프나 도트 또는 체크 패턴이 들어간 블루 아이템으로 스타일의 경쾌함을 더해보는 게 좋은데요. 어두운 색의 티셔츠와 팬츠에 블루 컬러의 코트나 재킷만 걸쳐도 멋스러운 스타일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투의 V존에 언뜻 보이는 블루 이너웨어도 좋은 스타일링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요, 블루는 톤온톤 스타일링이 세련되고 또 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짙은 네이비나 코발트 블루, 스카이 블루 등 톤을 달리해서 매치를 하시면 좀 더 시원하고 또 청량한 느낌을 배가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아이템으로 겨울 패션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방법인데요. 컬러 포인트는 지루한 겨울 패션에 생기를 불어넣게 합니다. 작은 사이즈의 블루 포인트는 전체적인 룩에 안정감을 주고요. 시선을 모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트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블루 컬러의 비닐을 착용해서 무게감을 좀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뿌티 스카프나 퍼 머플러는 이 베이직한 스타일의 위트를 더할 수 있고요. 이때 상하이와 상하이의 소재나 또 패턴이 비슷한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스타일링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방과 슈즈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블루 아이템인데요. 그레이나 블랙 컬러 슈트에 파란색 도트팩과 또 로퍼, 드라이빙 슈즈는 세련되고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팁은 데님입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는 데님 패션도 평범하지 않고 남다르게 입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캐주얼 룩의 전유물로 데님은 여겨지고 있죠. 하지만 워싱과 컬러, 디자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분위기를 풍기실 수가 있습니다. 롤업한 데님 팬츠는 브라운 컬러 워커를 착용해서 함께 신으면요, 멋스러운 매력을 선보일 수 있고요. 일명 청청 패션이라고 불리는 데님온 데님 패션도 네이비나 버건디 컬러의 재킷과 함께 매치하면 활동적인 남성미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데님온 데님 패션을 무난하게 입고 싶으시다면요, 셔츠와 팬츠로 이 톤온톤 스타일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양해를 맞아서요, 블루 컬러 패션 활용 팁을 3가지 알려드렸는데요. 블루 컬러로 올 겨울은 좀 청량감 있는 패션으로 연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겨울철을 보다 패션감 넘치고 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너 활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 스페셜한 이너에서부터 겨울 패션 아이템에서 빠질 수 없는 터틀넥 활용법까지. 네, 그럼 먼저 이너로 입는 패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딩 시장이 좀 포화 상태인가 보긴 한가 봅니다. 우리나라가 시베리아도 아니고 좀 과한 공급이다 싶긴 했었는데요. 이에 반한 브랜드들이 다운을 이너로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는 사람들은 겉보다 속을 채우길 원하는 걸 알게 된 건데요. 다운을 이너로 만들면서 가장 좋은 점은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볍다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마치 방탄조끼를 입은 것처럼 속이 든든합니다. 솔직히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 현실에선 곰처럼 부피가 큰 패딩 아우터보다는 여러모로 알찬 이너웨어가 더 필요한 실정인데요.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 이외에도 다운 이너는 탄탄한 레이어드 룩을 연출하기에 용이한 편입니다. 아우터 사이로 살짝 드러나는 다운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멋쟁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플리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리스는요, 양모 또는 또 양털 같은 부드러운 직물로 만들어진 그런 옷을 말하는데요. 실용적인 줄로만 알았던 이 소재를 일상으로 끌어들인 두 브랜드가 있습니다. 먼저 플리스로 대표되는 파타고니아인데요. 파타고니아는 플리스 재킷을 1980년대부터 만들었다고 하죠. 이후 플리스 재킷은 파타고니아의 상징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특유의 여유와 감성은 요즘 들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플리스 재킷도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플리스 재킷이 신호탄이었다면 유니클로의 플리스 재킷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몇 해 전부터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플리스 재킷을 내놓고 있고요. 또 특유의 담백함으로 일상복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옷들 많이 알고 있으면 또 많이 갖고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런 옷들은 변함없이 오래도록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가끔씩은 새로운 트렌드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럼버잭 셔츠라고 불리는 이 클래식 셔츠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왠지 익숙한 트렌드입니다. 럼버잭은 수십 년 전 전기톱이 없던 시절에 도끼로 직접 나무를 베던 벌목꾼을 의미하는데요. 캐나다나 미국에서 활동하던 벌목꾼들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울을 압축한 소재인 플란넬로 만든 셔츠라고 합니다. 이 셔츠에 서로 대비되는 단색을 조합해서 야외에서 일할 때 가시성을 높이기 위함인데요. 쉽게 또 때가 타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럼버잭 셔츠는 핏기 없는 겨울옷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특히 이너웨어로 활용했을 때는 그 진가가 더 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 터틀넥의 활용 팁과 또 얼굴과 목 형태에 따른 니트 선택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각진 얼굴형의 경우 어떤 터틀넥을 입으면 더 좋을지 알아볼 텐데요. 네, 광대가 도드라지고 하관이 발달한 유형이라면 남성미가 느껴지긴 하지만 자칫 무뚝뚝하고 투박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솔리드 형태보다는 패턴이 들어간 터틀넥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패턴으로 시선이 분산되면서 각진 얼굴을 커버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에스닉 패턴이나 노르딕 패턴을 권하고요. 특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강인한 이미지를 조금은 중화시켜주는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얼굴이 좁고 길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시선이 아래 위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스타일링 당연히 금물입니다. 긴 얼굴이 더 길어져 보이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로로 퍼진 스트라이프 패턴을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로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긴 얼굴이 커버되고요. 가로선이 촘촘할수록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거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얼굴에 좀 여백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다 이 경우에는 어떤 터틀넥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목구비가 작으면 인상이 흐릿하고 또 게다가 얼굴이 커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컬러 선택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파스텔 계열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얼굴이 환해 보이긴 하지만 이목구비와 턱선까지도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컬러인데요. 대신에 짙은 컬러를 택하고요. 가을, 겨울에 잘 어울리는 버건디나 캐머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모호해 보이는
인상과 얼굴의 윤곽을 또렷하게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목이 짧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최대한 드러내는 V넥 니트나 라운드넥 니트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목을 가리는 터틀넥을 시도하자니 조금 부담이 뒤따를 텐데요. 하지만 피할 이유도 없죠. 라운드넥 니트와 터틀넥 니트의 중간 정도인 반 터틀넥 니트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터틀넥에 비해서 컬러가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짧게 되어 있습니다. 목을 감싸는 면적을 절반 정도 줄여서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는 터틀넥 니트의 단점을 보완한 것인데요. 체형을 커버하고 또 게다가 보온성까지 함께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이 두껍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두꺼운 목에 터틀넥을 감으면요, 목에 깁스를 한 것처럼 조금 불편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디테일을 더한 터틀넥 니트가 도움이 될 텐데요. 컬러의 중심부나 어깨 부분에 지퍼나 단추 장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 장식 덕분에 시선이 목 부분에 집중될 염려가 줄어드는데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자유자재로 오픈할 수 있어서 또 유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목이 얇은 경우에는 어떠면 좋을까요? 네, 얇다면 마른 체형의 목까지 길면 어떤 옷을 입어도 몸이 휑하고 또 빈티나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목 전체를 든든하게 감싸주는 디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이 네크라인의 컬러의 볼륨감이 풍성한 터틀넥 니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크라인이 기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컬러를 접지 않고 최대한 세워서 길이를 늘리는 것도 좋고요. 필요에 따라서 터틀넥 안에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볼륨감을 살려주면 그보다 더욱 완벽해 보일 겁니다. 네, 지금까지 겨울 이너 활용법과 또 체형별에 맞춘 터틀넥 스타일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올겨울에 어떻게 입어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떤 옷을 사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좋은 활용 팁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패션 디자이너 파코 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코 라반은요, 1934년 2월 18일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발렌시아가 하우스의 수석 재봉사로 근무를 했고요.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 후반 스페인의 정치적 혼란 가운데 아버지를 잃은 그의 가족들은 1939년 프랑스로 망명을 했고요. 이후 파코 라반은 프랑스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은 파코 라반에게 반동조자적 기질과 현실 도피적인 꿈과 환상의 세계에 빠지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린 시절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신비주의, 점성술 등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이는 현실을 초월해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파코 라반의 독특한 디자인 세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됐다고 합니다. 네, 파코 라반은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패션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았는데요. 일반적인 파리 쿠티르에들과는 다른 경로를 거쳐서 파리 패션계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는 1950년대에서 60년대 파리 국립장식예술학교에서 건축 공부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1960년대 전후 건축을 비롯해서 예술계에서 진행되던 혁신적인 실험들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에게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재료와 기술, 형식, 실험,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르치게 됐고요. 또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만드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파코 라반은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파코 라반은 1963년 파리 비엔날레에서 거주할 수 없는 정원 조각 작품으로 수상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파리 쿠티르와는
와의 관계는 학생 시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파코 라반은 학비를 만들기 위해서 핸드백과 신발을 디자인을 했는데요. 유명 쿠티르 하우스에서 액세서리와 코스튬 주얼리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65년 플라스틱으로 만든 액세서리의 성공은 파코 라반에게 유명세와 또 상업적인 성공을 가져다 줬고요. 또 경력의 전환점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파코 라반은 같은 재료와 기법을 사용해서 볼레로 의상을 제작을 했고요. 이는 프랑스 파리의 아방가르드 숍과 패션 잡지의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1965년 11월 보그는 그의 의상과 관련해 리틀 블랙 드레스를 대신하게 될 새로운 종류의 의상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66년 2월 1일 파코 라반은 파리의 조르주 5세 호텔에서 새로운 현대적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든 입을 수 없는 의상 12벌이라는 자신의 첫 번째 컬렉션을 선보였는데요. 일종의 선언문과 같은 성격을 띤 이 컬렉션에서 파코 라반은 플라스틱과 금속 소재를 사용해 파리 쿠티르의 오랜 전통을 깨트리면서 새로운 시대의 패션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핵심 재료로 사용된 로도이드는 1965년 무렵 액세서리 제작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가볍고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파코 라반은 원형이나 사각의 작은 조각들로 커팅된 로도이드의 구멍을 뚫어서 금속 고리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네, 도발적인 첫 컬렉션 이후에 1966년 10월 파코 라반은 쇼룸을 개장하면서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파코 라반의 패션은 미래주의와 또 우주 시대의 룩, 그리고 이런 패션 트렌드를 연결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크레주의 패션 혁신이 대부분 재단과 봉제라는 꾸트르의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토대로 진행이 됐다면 망치와 팬치, 절단기를 들고 반짝이는 금속과 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삼아서 패션의 미래를 실험한 파코 라반의 의상은 컬트에 가까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파코 라반의 실험적인 의상들, 일상에는 정말 착용하기 어려웠지만 스타일의 모험을 즐기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선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팝스타 프랑스와즈 아르디는요, 파코 라반의 패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스타였고요. 브리지트 바르도도 뮤직비디오에서 그의 의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1966년 스탠리 도넌 감독의 언제나 둘이서에서 오드리 헵번도 파코 라반의 반짝이는 의상을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빛을 발한 것은 또 한 번이 더 있습니다. 로제 바딘 감독의 컬트 공상과학 영화 바바렐라는 파코 라반의 의상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파코 라반은 비닐과 플라스틱 그리고 금속성 소재를 사용해서 몸에 꼭 맞는 바디슈트형의 의상으로 미래의 여전사 제인 폰다의 관능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네, 파코 라반은요, 디자이너라면 대중을 놀라게 하며 대중을 미래로 인도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쿠티르 패션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그의 작품들에 대한 반응은 양분됐다고 합니다. 특히 우먼스 웨어 데일리, 플라스틱과 팬츠는 파코 라반의 용감한 새로운 패션 세계의 필수품이다. 앞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파코 라반이다 라며 그의 전위적인 독창성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파코 라반은 전통적인 쿠티르의 패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의상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서 왜 의상재단에 이미 능숙한 이들과 내가 경쟁해야만 하는가 라고 반문을 했고요. 비인습적인 새로운 의상과 재료 제작 방식을 도입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로도이드 플라스틱 미니 드레스는 파코 라반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패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로도이드는 가볍고 단단한 플라스틱, 저렴하면서도 여러 색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철제 디스크 조각에 구멍을 뚫어서 비닐처럼 연결하고요. 파코 라반의 멘탈 드레스와 중세의 쇠사슬 갑옷을 연상시키는 체인메일 드레스 또한 급진적인 파코 라반의 재료와 또 의상 제작 방식을 대표하는 사례라고도 합니다.
파코라반은 1971년 공식적으로 파리 오트 쿠트르의 조합원 멤버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진지하고 독창적인 오랜 작업의 결과 1977년 황금 바늘상, 1990년 황금 골무상을 수상하며 파리를 대표하는 꾸띠르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나 1986년 향수그룹 푸이그에게 하우스를 매각한 이후에 1990년대 파코라반은 여러 저서를 저술하면서 패션보다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또 주장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라반은 자신의 전생을 이야기하는 러시아의 미르 우주 정거장이 파리에 추락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등 기이한 언행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97년 7월 마지막 컬렉션을 끝으로 파리 쿠티르 세계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파코라반은 프랑스 패션에 기여한 공로로 2010년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11년 10월이죠. 새로 영입된 인도 출신의 디자이너 마니시의 아로라 지휘에서 수년간의 공백을 깨고 파코 라반이 2012년 봄, 여름 컬렉션의 파리 컬렉션이 발표가 되는데요. 1960년대 파코 라반의 디자인 유산을 되살린 아로라의 드레스는 레이디 가가의 선택을 받아서 2011년 유럽 뮤직 어워드 시상식을 통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새롭게 재탄생한 파코 라반의 핸드백이 잇백으로 떠오르면서 파코라반의 브랜드는 제2의 전성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꾸띠르의 독창적인 디자이너죠. 꾸띠르의 이다나라고도 불리는 파코라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두 종목 다 추천을 해줬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노르페인트입니다. 종목 번호는 090350입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매출액 대비 원재료 매입 비용이 감소해서 수익성 증가 기대감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3법 통과에 따른 재개발 활성화와 또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호조로 페인트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르페인트는 노르홀딩스에서 2006년 인적 분할이 됐는데요. 동사는 시장 점유율 14.7%로 건설과 철강, 그리고 금속과 선박, 자동차, 전기전자 등 광범위한 마감 소재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페인트 시장에서 포화 상태에서 꾸준히 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오기술입니다. 다오기술은 종목 번호 023590입니다. 키움증권의 대주주인 동사는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계획을 밝혔고요. 향후 핀테크 산업에서 신성장 동력 확보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핀테크 산업 육성 방침으로 연초 이후에 관련주들이 주가 동반 강세가 나올 전망이고요. 네, 동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또 시스템 통합과 컨설팅, IT 아웃소싱, 인터넷 서비스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포털과 메일, 그리고 문자, 팩스와 전자 상거래, 이러닝 등을 자체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은 노르페인트와 또 다오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한번 웃고 가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Blir det mye feit mat i jula? Det blir masse. Det kommer det til å bli, og det skal bli godt. Hvor mye fysisk aktivitet blir det? Nei, det blir dårlig. Men det som er bra, at da kan du kickstarte jula med noe du aldri har gjort før.
Hva var det? Det er julelimbo! Oi, oi, oi. Så skal du bestemme hvor høyt, eller ikke minst lavt, kan det gå. Litt ned. Litt ned. Ok, opp. Det er en liten twist. Det er i juleblinde. Så sier vi klar, ferdig, julelimbo! 네, 노르웨이의 코미디 쇼인 칼 요한 출연자들이 기획하고 실험한 그런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짓궂지만 정말 유쾌한 길거리의 림보의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벌써 1월도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